안녕하십니까. T3 Insight for Design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사이트, 그 중에서 저는 그 T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약 40분 정도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부족하지만 이 내용과 동영상을 보시면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네, 먼저 저는 지금 국립울산과학기술원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인 정연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 있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이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GM 그리고 벤틀리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디자이너로 계속 재직을 하다가 2014년에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현재까지 부교수로 여러 가지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주요한 프로젝트들은 여러 가지 현대 제네시스 G80이라든가 그리고 벤틀리의 미래 모델 그리고 GM의 쉐보레 크루즈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IF 디자인이라든가 레드핫 디자인이라든가 미국의 아이데이 디자인상 등을 많이 수상하면서 또 디자인에 관한 또 모빌리티에 관한 또 새로운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또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어서 많이 기쁘고 보람찹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사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T3가 Tomorrow, 트렌드,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것인지 저와 함께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자료들을 가지고 또 좋은 인사이트가 되어서 또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tomorrow입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tomorrow가 무엇인가? 내일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디자인에 관해서인데 tomorrow라는 것은 항상 디자인을 할 때 tomorrow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디자인이라는 활동 자체가. 디자인이 과거를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바로 내일 나올 제품이든 1년 뒤에 나올 제품이든 오늘 우리가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출시하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마로우라는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뒤에 보시면 이 그림은 제가 벤틀리 처음 갔을 때 2008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산타클로스가 타는 어떤 썰매에 관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크리스마스에 어떤 자동차 잡지 회사에서 준 일종의 컨테스트 같은 것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러 영국 기업이라든가 여러 브랜드에서 참여해서 각 회사들마다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어떤 산타클로스가 타는 썰매가 어떤 형상일까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내용들이 구글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산타클로스가 루돌프랑 친구이기 때문에 루돌프를 옆에 태우고 가는 어떤 벤틀리의 멋진 썰매를 상상하면서 이것을 그렸습니다. 이것처럼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일도 아니고 우리 미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2011년에 어떤 진행했던 이런 막 스케치들을 하고 진행했던 것들이 2016년이 되어서 이런 EQ900이라는 자동차로 나오게 되고요. 2011년에 모델 만들고 12년에 이런 작업들을 하고 뭐 테이핑을 하고 했던 것이 2014년에 나오죠. 2008년에 이런 프로젝트 일환으로 스케치하고 그렸던 일들이 2012년에 어떤 새로운 형상의 프로젝트로 뭐 이렇게 컨셉화가 나오고 2016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양산차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과거의 모델과 그리고 현재의 모델과 그리고 미래의 모델과 그리고 또 경쟁 모델 등을 비교하면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2009년에 이런 스케치했던 모델들은 뭐 여러 결과들을 반영하고 또 여러 스케치나 디자인 아웃풋들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2015년에 쇼카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2005년도에 제가 이렇게 GM에서 진행을 했었던 이런 스케치에서 만들었던 디자인 프로포절들도 다듬는 과정 거치고 스케일 모델을 만들고 풀사이즈 모델과 또 여러 센터장님과 여러분들의 어떤 디자인 검토, 개선, 반영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중에 이렇게 2008년 파리모토쇼에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디자인이라는 행위는 과거, 현재가 아니라 항상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자, 트렌드인데요. 여러분들은 트렌드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트렌드가 무엇인지는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트렌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 재미있는 비교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트렌드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트렌드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애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죠. 일단 트렌디한 회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나왔던 자료지만 이렇게 아이폰 6, 이런 아이폰들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자, 이 과거의 아이폰 모델이지만 이 동시대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과 오른쪽이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모델에서는 분명히 뭔가 유사성이 왼쪽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방이라든가 뭐 참고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를 참고했기 때문이라고, 트렌드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맥북 에어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네. 많이 닮았죠. 어떤 키보드의 어떤 색상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색상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닮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모방이라든가 표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어떤 오른쪽에 있는 회사에서는 이것은 트렌드를 참고한 것이다. 트렌드에 맞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이슨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든 곳이고, 또 세계에서 어떤 가장 선도적으로
먼지 봉투가 없는 이런 청소기를 만든 곳입니다. 왼쪽은 다이슨 모델이고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어떤 가전제품 기업의 어떤 청소기 모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유사성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른쪽의 기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방을 하거나 표절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트렌드를 참고했을 뿐이다. 혹은 뭐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이다. 네. 자, 그럼 우선 이 이야기를 묻어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만들었던 논문이었는데요. 그 논문에 관한 내용은 아이덴티티가 트렌드 안에 있느냐 아니면 트렌드가 아이덴티티 안에 있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트렌드나 아이덴티티 이 두 단어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강한가, 쉽게 말해서 누가 더 강한 팩터인가를 고민해봤던 그런 내용인데요. 아이덴티티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뭐 우리가 단순히 뭐 고유성, 고유의 것, 개성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트렌드라는 것은 어떤 유행이라든가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제가 전공이 자동차니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덴티티. 그럼 아우디의 케이스에서 보면 이렇게 왼쪽의 그림들을 보시면 아우디는 항상 가운데 자기네들의 로고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이렇게 다 싱글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이런 조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아우디의 어떤 스타일링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 BMW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엔젤아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렇게 동그란 주간주행 등 이것들이 이제 요즘엔 좀 많이 변경이 됐지만 어쨌든 그 두 개의 라이팅이 하나의 헤드램프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형상들입니다. 이것이 있고 또 그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뭐 콧구멍이라는 이야기, 돼지 콧구멍이라는 이야기로 하지만 어떤 키드니 그릴로 대표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BMW의 스타일링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캐딜락의 아이덴티티는 캐딜락도 100년이 넘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카롭고 직선적이고 굉장히 어떤 샤프한 이미지 그리고 어떤 면이 이렇게 둥근 면이 아니라 면이 이렇게 쫙 깎여 나간 듯한 이런 스타일링이 캐딜락의 어떤 스타일링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드는 지금은 조금 많이 변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키네틱 디자인이라는 단어로 어떤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고 있었고요. 폭스바겐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나오는 폭스바겐들 보시면 이렇게 그릴이 여전히 굉장히 강조된 형태의 어떤 전면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렌드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1970년대 트렌드를 보시면 이 자동차들이 서로 다른 브랜드들이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크롬 범퍼가 있고 헤드램프는 어떤 그 전면부 안에서 헤드램프가 그 블랙 그릴의 영역 안에 위치하는 이런 형상들이었고요. 네, 이게
70년대 폭스바겐, 사브,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그 위에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고요. 80년대에는 공교롭게도 이러한 영상들입니다. 그 크롬 범퍼들이 다 없어지고 플라스틱 범퍼로 바뀌면서 이렇게 헤드라이트와 플라스틱 범퍼가 분리되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 범퍼는 차체와 점차 일체화되는 이런 형상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릴과 헤드램프는 이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80년대 포드, 사브, 에스턴 마틴, 아우디, BMW,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보이시죠? 이런 80년대 아이덴티티, 죄송합니다. 80년대 트렌드라는 것. 90년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헤드라이트와 그릴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범퍼는 완전히 차체의 한 영역으로 간주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범퍼가 따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체 한 영역으로 프론트 마스크를 구성하고 있고, 그릴도 어떤 후드에서 이어지는 어떤 조형의 어떤 하나의 어떤 특징적 요소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90년대에 BMW, 포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아우디, 피아트 같은 차들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그리고 바야흐로 2000년대가 되어서 어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조형적인 모습에서 어떤 인상을 갖는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자동차의 전면부가 굉장히 공격적인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자동차들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프론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0년대에 메르세데스 벤츠, 사브, 포드, BMW, 그리고 캐딜락, 오펠 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전, 그러니까 90년대 차와 다르게 2000년대 차들은 굉장히 날카롭고 샤프한 이미지들을 모든 브랜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만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떨까? 그래서 패션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그리고 건축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트렌드 간의 상관관계를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을 보시면 패션 브랜드들이 자기들이 내세우고 있는 각각의 아이덴티티컬한 어떤 의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여러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패션북에 나타나는 2006년에 어떤 보그에 나타났던 어떤 한 시즌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트렌드는 빅 블랙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브랜드를 막론하고 이렇게 다 검정 옷이 유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 샌더 클로에, 루이비통, 이런 로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정 옷, 검정색, 올가을의 트렌드는 무슨 색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파인아트에서 보시면은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4개의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4개의 그림 중에 3개의 그림은 굉장히 비슷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만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이 4개의 그림은 각각 다른 4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스타일로 어떤 나타난 화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그룹핑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만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고 나머지는 그 프랑스의 인상파들의 그림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과 이 뒤에 있는 그림이 같은 그림인데요. 네. 이런 걸 보면 4명의 각각 다른 아이덴티티가 존재하지만 3대 1이라는 어떤 시대가 다른 트렌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성당의 실내인데요. 이건 건축적 요소로 살펴보면 분명히 서로 다른 지역의 성당입니다. 하나는 노틀담 성당이고 하나는 켈른 대성당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 있는 다른 성당임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는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건축가임에도 고딕이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건축 트렌드를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성당에 있는지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유사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것 또한 트렌드와 아이덴티티의 상관관계가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트렌드와 아이덴티티 중에 무엇이 더 강한가를 이렇게 앞서 조사했었던 그 프론트 뷰를 가지고 하나는 트렌드 축, 하나는 아이덴티티 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로축은 트렌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 자동차들, 80년대 자동차들, 90년대 자동차들, 2000년대 자동차들, 그리고 컨셉카로 나온 자동차들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세로는 각 브랜드별로의 어떤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걸 보시면 어떤 그룹핑이 더 강한 것 같습니까? 가로가 더 강한가요? 세로가 더 강한가요? 자, 여기서 각 브랜드별로 나타나는 특징이 따로 보이나요? 아니면 리틀 빅 블랙이라고 하는 큰 트렌드로 묶여진 한 어느 해 어떤 시즌의 어떤 컬러다 이런 게 보입니까? 어떤 게 더 강한 것 같습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깐만 내려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90년대의 사브 자동차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2000년대의 사브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00년대 포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가운데에 있는 사브가 전 세대 사브와 더 닮았습니까? 아니면 같은 시대 포드와 더 닮았습니까? 네, 그룹핑은 아니, 누가 더 형제 같습니까? 이렇게 묶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이덴티티도 존재하는 요소고 어떤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트렌드라는 요소가 아이덴티티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하고 또 지금까지 디자인이라는 작업들 실무도 해오고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오면서 제가 받은 어떤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아이덴티티라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덴티티보다 트렌드라는 영역이 훨씬 더 큰 부분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뭐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강합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은 그냥 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옛날 벤츠 얼마나 예쁩니까? 벤츠 SL이라는 자동차인데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최근에 아니죠. 최근에 나왔던 벤츠 SLS라는 자동차인데 벤츠에서는 이 모델의 스타일링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한 모델이 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얼핏 비슷하죠? 이렇게 놓고 근데 정말 뭐 자동차 평론가들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온갖 미디어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극찬을 했습니다. 뭐 예전에 그 SL300을 완벽하게 계승한 혁신한 뭐 계승하고 혁신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과연 이 50년대 60년대 차가 이 차와 뭐가 닮았습니까? 엠블렘이 닮았나요? 뭐 바퀴 4개인 게 닮았나요? 뭐 여기 이렇게 불룩불룩 나온 거 이렇게 연결해져서 그리고 이런 걸윙도어가 이렇게 똑같이 걸윙도어 타입이어서 이게 닮았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교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5, 60년대의 포르쉐가 5, 60년대의 이 SL이랑 훨씬 더 닮았습니다. 아니요, 포르쉐뿐만 아니라 뭐 제교나 다른 차들 다 닮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이 메르세데스 모델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다른 스포츠카와 비교하면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아이덴티티만 고집하고 뭐 우리는 뭐 트렌드와 상관없어 이렇게 만든다면 영원히 그냥 혼자 노는 비하인드 되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트렌드를 참고하고 따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어떤 디자인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값진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요소로 테크놀로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테크놀로지가 뭔가?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차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자동차를 그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보다가 너무 예뻐서 여기 홀딱 반해서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가지게 만들었던 그런 차입니다. 박물관에 가서 이 차를 봤을 때 정말 너무 예쁘고 멋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차가 정말 이 5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저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걸윙도어로 열리고 이런 차들이 50년대에 존재했다는 것은 정말 unbelievable한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기술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엔진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차 안에 들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큰 엔진이 이런 차 안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자, 당시에 다른 회사들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50년대의 캐딜락입니다. GM에서는 이런 엔진을 그냥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디자인에서 보면 이 본넷을 다른 용어로 튜브라고도 합니다. 터브. 뭐냐면 이렇게 욕조를 뒤집어 놓은 형상이라고 해서 터브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본넷이 굉장히 크고 높았다는 겁니다. 딱 보셔도 차가 얼마나 좀 가려져 있는데 사이드 뷰가 얼마나 후드가 앞이 저렇게 큰지 보이시죠? 진짜 욕조가 열리는 듯한, 뒤집어 놓은 욕조가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50년대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깐 정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런 큰 엔진을 이렇게 날렵한 형상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엔진이 뒤에 있는 것은 다른 방식의 솔루션이었고요. 네, 보이시죠? 네,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인지 보이십니까? 엔진을 경사로 탑재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서 있어야 할 엔진을 이렇게 눕혀서 하자는 것이 당시의 기술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처음 시도한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디자이너는 굉장히 낮고 미끈한 바디를 원하고 실제 엔진 기술이라든가 패키징의 한계는 엔진이 이렇게 큰 엔진이 이렇게 끄떡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걸 커버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인식했던 타 브랜드들은 그냥 이 엔진을 덮는 케이싱으로 큰 프론트 본넷을 만들었었죠.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걸 낮추고자 날렵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디자이너의 어떤 욕구라든가 어떤 의도들을 기술 쪽에서 충분히 반영했던 결과, 정말 아름다운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기울이면 어때? 라는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날 모든 자동차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레이아웃을 이제 두 가지로 하면 이게 바로 V자형 엔진이 되는 거죠. V6, V8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울어진 레이아웃에서 시작되는 현상입니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요. 이런 사실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저는 더 이 차에 대해서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항상 최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전화기의 터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최신 기술이 아닙니다. 아주 예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뭐 홍채 인식 기술, 터치 기술, 뭐 지문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시대에는 용처를 알 수 없이 그냥 흩어져 있다가 존재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응용해서 쓰이게 되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갖는 제품의 한 요소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품의 성공이라든가 제품의 혁신은 항상 새로운 기술, 뭐 최신 기술, 뭐 고난도 기술만을 가져와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이미 상용화된 기술에서 어떤 가치들을 잘 조합해서 이것이 어떤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느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에 대한 그 인식을 어떤 핫 테크놀로지라는 것들이 무조건 막 최신 기술, 다른 기업이 안 가지고 있는 기술이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냥 그 특허청 앞에서 지나가는 뭐 사람 잡아서 아저씨 어떤 기술 갖고 있어요? 그 얼마에 팔래요? 이렇게 해서 그냥 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부분 절대로 어떤 최신 기술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들을 나의 아이디어에 맞춰서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T3라는 인사이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투마로우, 트렌드, 테크놀로지에 대한 생각들을 오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더 많은 것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발전을 만들어 내기를 바랍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였지만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다. 제 부족한 얘기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T3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디자인이라는 것은 항상 내일을 만드는 것이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트렌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기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단 그 기술은 미래의 어떤 최신 기술, 선도 기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과거의 기술도 가져와서 어떤 잘 버무리거나 잘 응용하면 그것이 내가 만들 내일의 제품을 혁신하는 근본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마로우, 트렌드, 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를 잘 컨트롤 하신다면 너무 멋진 어떤 디자인으로 아웃풋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어떤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관해서 어떤 질문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연락이라든가 어떤 문의 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 저와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십시오. T3, Tomorrow, Trend, Technology. 그 T3의 인사이트, 디자인을 위한 것.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